기존의 사용자분들도 있지만 초보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조금씩 차근차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두 줄이 됐네, 난 두 줄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왼쪽 상단에 이 확장 메뉴, 이렇게 확장을 하면 이게 길어지고요. 이렇게 길어지면 두 가지를 선택해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풀하고 이펙트라든지, 아니면 미디어풀을 지우고 이펙트와 인덱스를 하면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나는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올려서 타임라인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디어풀은 여기 목차가 있는데 이펙트가 이렇게 목차가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좌측 상단에 목차 아이콘 도구 상자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해보시면 여기 하단에 퓨전 타이틀, 이게 더블 클릭해서 볼까요? 자, 이렇게 뭐 무슨 청사진에다 우리 제도하듯이 이렇게 딱 요런 글씨, 여기 한글을 넣어도 괜찮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놨을 때 가져오시고 클립을 선택하면 여기 관리자 메뉴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는 제가 메타데이터를 선택해 놔서 그렇습니다. 관리자 메뉴 선택하시면 되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한번 해볼까요? 대관람차 썼는데 네모가 나오죠. 이제는 아시죠? 한글 폰트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도로 이렇게 그려놓은 느낌을 살리려면 고딕체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각진 그런 폰트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죠? 이펙트에서 생성기에서 단색을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놔보면 이런 느낌이네요. 자, 이 보시면 이렇게 한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이 기본 컬러가 회색으로 되어 있네요. 요 흰색으로 바꾸면 이게 있으면 더 잘 보이지만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 라는 거.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을까요? 3번의 그림자를 한번 오프셋을 제로 값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로 값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그림자를 흰색으로 바꿔볼까요? 흰색으로 바꾸고 여기서 오퍼시티를 살짝 줄여주면 이런 느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런 느낌. 이 밑에다가 청사진 느낌이 나려면 이펙트에서 퓨전 컴포지션 선택하셔서 마우스 우클릭 퓨전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일단 백그라운드, 이게 앞서서 보신 단색하고 동일한 건데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리드를 쓰세요. 그리드가 여기 안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다 넣는 방법 알려드리면 여기 이펙트 좌측에 이펙트 동일합니다. 속성은 편집 탭과 퓨전 탭이 동일해요. 그리고 여기서 검색 아이콘 눌러서 그리드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걸 가져와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그리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추가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 중간에 4선들 요거 이렇게 주요 선은 저는 없애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간격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더블로 만들어주면 12니까 24, 여기는 40 해주면 됩니다. 그럼 더블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색상을 청사진이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파란색으로 하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너무 진해요. 이렇게 진하면 안 되거든요. 윈도우도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컬러 탭이 색상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나타나고 네모난 창에서 이렇게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명암을 좀 어둡게 만들어주면 요런 느낌이 나거든요. 얇고 이렇게 깔끔한, 그러니까 너무 티가 확 나지 않는 요런 청사진이 됩니다.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선택 색상에서 회색
회색인데 좀 어두운 쪽으로, 밝은 쪽을 선택하면 검은색과 이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흰색이 유독 튀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두운 쪽으로 가면 색상은 대비가 적어지면서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투명하게 하고 싶다. 예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 검은색에 대한 비밀을 예전부터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자막 관련해서 알파 값을 이렇게 낮춰주면 투명한 색이 된다. 그러면 여기가 투명한 색이 되면 이게 너무 약하거든요. 흰색이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요때는 조금 더 밝게 해주는 것이 티가 좀 난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회색으로 선택해서 편집으로 이동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 난다. 서클 자막 크기를 키우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고 작아지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텍스트 옆에 있는 레이아웃에서 서클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이즈를 이렇게 키우면 이런 느낌이 되니까 서클이 휜 정도가 이게 마음에 들고 이 각도 그대로 좀 커졌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는 이 사이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아웃에서 이 센터 G 요걸로 컨트롤을 해주시는 거예요. 키우고 이렇게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회전해서 좀 쓰고 싶다 그러면은 로테이션에서 Z 값을 이렇게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 근데 조금 더 나는 더 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이즈를 이렇게 키우는 거죠. 요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색상 변경할 수 있죠. 제 자막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제 이 정도는 컨트롤 하셔야 돼요. 6개 사용했네요.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여기다 주황색으로 그림자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 빨간색과 구분하기 위해서 검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 바닥에서 좀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흰색까지 이렇게 사용했네요. 자, 보시면 쉐이딩에서 1번, 2번, 3번은 사용하지 않고 4, 5, 6, 7. 그래서 총 둘, 넷, 6개. 셋, 넷, 다 6개. 맞죠? 우리가 예능 자막이나 이런 자막들을 잘 보고 저 자막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이런 자막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믹 타이틀은 19대 나온 건데 이것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추가된 게 요거 딥 추가됐네요. 딥 가져와서 보면 이렇게 투명한데 깊이가 있는 요런 느낌, 기계적인 요런 느낌이 나는 효과들은 이렇게 좀 각진 형태, 고딕체 같은 것들이 어울립니다. 둥글둥글한 거를 써보면 조금 어설프죠. 각진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체하고 어울리는 거죠. 자막 효과하고. 글라스 효과가 딥과 좀 비슷한데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죠. 이건 동일한데 안에 이 색상을 이 두 가지 색상으로 했다. 하프로 해가지고 여기 투명도를 조절한 것 같죠. 검은색을 잘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검은색은 우리가 알파 값을 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라디언트를 사용할 때 절반은 검은색, 절반은 색상으로 사용해서 검은색 부분을 알파를 줄여줬을 때 이런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이걸 보면서 배울 수 있겠죠. 글로시 블루는 뭐야? 글로시 블루도 있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애매하네요. 쓰기가 괜찮긴 한 것 같아요. 똥스 가죽 치고 약간 이런 고딕체 느낌으로 해서 요렇게 놓고 이렇게 배치해도 괜찮을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이동을 할 때마다 이 챕터를 사용했을 때 컬러를 보면 흰색하고 노란색을 베이스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상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서 색보 정도 좀 따뜻하게 했으면서 거기에 노란색을 사용한 거죠. 이것처럼 이런 색상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센터로 옮겨 볼게요. 센터로 옮겨서 크기를 조절해 보면, 저는 만약에 이 자막을 지금 이 영상에다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색상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바꿀 것 같아요. 얘를 결이 같도록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컬러 페이지로 이동해 보면 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이 둘러싸고 있는 색상들 있잖아요. 비슷한 색상의 뭐 조금 더 밝은 노란색이라든지 약간 어두운 노란색이라든지 노란색이 근접해 있는 이런 계열들을 자막을 배치할 때 그런 색상들을 통일해서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거든요. 이렇게 사용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것도 추가됐는데,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사용한다 그러면 쉐이딩으로 이동해서 요 보라색이 있는 부분 2번이네요. 1번, 2번. 2번에 요 색상을 주황색 요런 색으로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썼다고 하면 그게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죠. 얘는 줄여서 사이즈로 줄여서 여기는 뿡스 가족 이렇게 위치시키고, 자 여기 이거 지금 배치할 때 좀 어렵잖아요. 요 보면 상단에 세이프 에어리어가 있거든요. 이 안에 있는 어떤 걸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활성화를 해야 되거든요. 세이프 에어리어에 디폴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디폴트가 생긴 상태에서 세이프 에어리어 가이드 액션,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상에 액션이 이 안에 들어오면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텍스트는 여기를 벗어나면 글을 빠르게 캐치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센터, 여기가 중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세이프 에어리어를 껐다 켰다 했을 때 나왔던 요 형태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디폴트가 생기면서. 그러면 이제 배치하기가 쉽겠죠. 얘는 뭐 이쯤에다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올려놓고 조금 더 줄이면 이런 느낌이 나겠죠. 아이콘으로 이렇게 껐다 키면 되고요. 선택하면 없어지고 나타나고, 저처럼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톤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좋다, 영상을 제작할 때. 그 다음에 얘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요. 결국 세 개를 똑같은 걸 만들어서 조금 다르게 세 개를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9때 있었던 거고, 요거 가져와 볼까요? 요런 효과들은 여기 보면 여기가 투명하게 만들었잖아요. 결국 이번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알파 값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검은색을 알파 값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색상에서 배경을 단색으로 놓으면, 검은색으로 놓으면 테두리가 검은색처럼 보일 거고, 흰색으로 놓으면 흰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흰색으로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 보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셀렉트 엘리먼트로 이동해서 첫 번째 있는 거를 검은색으로 바꿔주면 요렇게 대비가 되면서 더 잘 보이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